자, 5단원 1차함수와 그 그래프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2학년 1학기에 굉장히 하이라이트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많은 함수들을 배우실 건데 그거의 가장 첫 번째 주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목차부터 보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많은 함수들을 배우게 될 건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함수가 뭐길래 그렇게 많은 종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많은 함수들을 배울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함수는 무엇인가요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1차 함수와 그 그래프라고 해서 1차 함수에서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스포를 해드리자면 바로 기울기. 좀 궁금하시죠? 기울기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모든 함수들이 가지고 있다는 x절편, y절편 여기까지 일단 배우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1차 함수 여러 가지 특징 써서 식도 구해보고 활용도 하는 것으로 2학년 1학기 과정이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학습 한 번만 가볼게. 중요한 파트니까요. 1차식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1차식은요. 그냥 x에 관한 1차항이 있으면 1차식이라고 부르죠. 전개 결과에서 x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니까 기억이 맞고요. x가 분모에 있지 않은 거면 괜찮아. 이거 3분의 1x 당연히 1차식 맞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개해보면 x랑 마이너스 x가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1차식이라고 볼 수 없고, 리을도 최고 차수가 2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2차식이지 1차식은 아닙니다. 자, 2번 볼게. 다음 점은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보는 단어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사분면을 배우고 왔었어. 그런데 충분히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분면은 너무 중요해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데카르트라는 수학자가 천장에 날아다니는 파리를 보고 저 파리의 위치를 누군가한테 설명해 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처음으로 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해봐. 이제는 우리가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쓰는데 너네 사회 시간에 지도에 경도랑 위도에 대한 걸 배운 적이 있니? 가로선을 위도라고 하고 세로선을 경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한국이 있다. 그러면 한국은 위도 몇, 경도 몇 도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이 보통 자기들의 위치를 경도 위도로 막 이렇게 송수신하고 그러잖아.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이렇게 세로축과 가로축이 없었다면 위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야. 그 전에 수직선만 있었을 때는요. 굉장히 위치 표현이 단순했어요. 나 그냥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몇 만큼, 왼쪽으로 몇 만큼 이렇게 굉장히 2차원적으로만 표현이 가능했는데 세로축을 도입하고 난 뒤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위치를 표현을 할 수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요. 순서상이 예를 들어서 3,2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x 좌표를 의미하고 두 번째 나오는 숫자가 y 좌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했었을 때 3,와 세로축 2를 만나는 지점에 우리가 3,2를 찍었어. 그리고 x축, y축이 교차하면서 어떤 공간이 총 4개로 나뉘어지는데 그때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사분면을 1사분면, 여기 있는 이 사분면을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자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약속을 했어. 그러면 2번에 1번에 마이너스 4,2는요. x축 마이너스 4, y축 플러스 2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 여기에 점 A가 위치할 것이고요. 사분면상에서는 제2사분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은 x좌표 마이너스 1과 y좌표 마이너스 7이 만나는 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 있기 때문에 얘는 제3사분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오히려 3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비례 반비례는 기억하기가 조금 더 힘들 것 같거든? 근데 전혀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1차 함수 때 다시 시작하시면 되니까. 근데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정비례가 사실 1차 함수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이긴 했었어요. 정비례라는 것은 y랑 x가 커질 때마다 y도 같이 한 배, 두 배, 세 배 커지는 걸 정비례라고 했고, 대표적인 시계 형태는 y는 ax꼴 뒤에 상수항 붙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x에 3을 대입했을 때, 즉 순서 바꿀게. 3의 2는 y가 6이더라. 따라서 a는 2다 라고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은 결론적으로 y는 2x다. 이렇게 정비례 식을 찾을 수 있었고, 반비례는 x랑 y가 서로 반대되는 경향성을 띠고 있어서 x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분모에 x 들어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뭐 얘들아, 이건 반비례 식이니까 1차 식이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야. 얘는 1차 식은 아닌데 그냥 반비례 식일 뿐이야. 그래서 정비례는 x랑 y가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정비례고, 반비례는 y는 위에 있는데 x는 밑에 깔려 있는 이게 반비례였어요. 그래서 x 자리에 5를 대입했을 때 y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마이너스 2는 5분의 2다. 따라서 양변에 a를 곱하면 a는 마이너스 10 나오잖아. 따라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10 이렇게 반비례식을 찾아줄 수 있었다가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1학년 1학기 때네요.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본격적으로 2학년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란 과연 무엇일까요? 함수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오랜 시간 저희가 함수를 배워야 하나요? 얘들아, 이 함자라는 것은 한자어로 상자 함자래, 상자. 그러면 상자에 어떤 숫자를 넣는다라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에 두 변수 xy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변수는 그냥 변하는 숫자를 말해. 반대말은 상수라고도 합니다. 변수 xy에 대해서 x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관계를 함수라고 한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시면 제가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어떤 마법의 상자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공을 하나 넣었을 때 공이 딱 하나만 나오는 걸 수학에서 함수라고 한대. 그렇다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상자가 예를 들어서 넣는 공에 플러스 2를 해서 내뱉는 상자였다고 쳐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이라는 공을 넣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2 해서 3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라는 공을 넣었어요. 그러면 4로 나오는 거예요. 3이라는 공을 넣었어요. 그러면 5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함수라고 불러요. 공을 하나만 넣으면 공이 하나만 나오는 걸 함수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모든 게, 세상 모든 게 다 함수 아니에요? 근데 아닌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꼭 이렇게 숫자로만 나오진 않으니까, 자, 넣는 공을 대표적으로 수학에서 약속합시다. x라고 하고 나오는 공을 대표적으로 y라고 보통 말을 해. 그럼 방금 제가 이 했던 행위는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냐면 y는 x 플러스 2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1을 넣으면 3으로 출력되고 2를 넣으면 4로 출력되고 3을 넣으면 5로 출력돼. 이 모든 행위를 수식으로 쓰면 y는 x 플러스 2였던 거야. 그러면 당연히 함수가 맞지. 1 넣으면 3. 그러니까 공을 하나 넣으면 숫자가 한 개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함수가 아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y는 예를 들어서 y는 x의 배수. 이런 문장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 선생님이 넣는 공 x에 대표적으로 선생님은 5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5를 넣어 볼게. 그러면 5의 배수는 뭐가 있어요? 5도 있고 10도 있고 15도 있고 죽을 때까지 안 끝나잖아. 이런 건 절대 함수 관계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난 공을 하나만 넣었거든? 그러면 y값, 즉 나오는 공이 오직 하나가 나와야만 해. 근데 공을 하나 넣었는데 공이 여러 개가 쏟아져? 그건 함수가 아닌 거야. 또는 공을 하나 넣으면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공이 아예 안 나와? 그것도 함수가 아닌 것이야. 무조건 x 하나당 y 하나가 결정돼야 돼. 자, 그렇다면 개념 확인 한 번만 가볼 건데, 한 개 500원인 빵 X개의 가격이래요. 만약에 한 개면 500원, 두 개면 1000원, 세 개면 1500원, 네 개면 2000원이겠죠. 이런 걸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함수가 맞다는 거예요. 왜? 개수로 판단합시다. x라는 공 하나 넣었을 때 y가 하나 나오고,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고, 하나 넣으면 하나 나오고, 제가 여기다 10 넣으면 5000 이렇게 어떤 숫자가 하나가 넣으면 y값이 하나만 결정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2번을 한번 봐볼게. 자연수 1의 약수 1, 자연수 2의 약수 1, 2, 3의 약수 1, 3, 4의 약수 1, 2, 4. 얘들아, 이게 함수일까? 이거는 함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공을 하나 넣었을 때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공을 하나 넣었는데 y가 막 2개가 쏟아져. 3 하나 넣었는데 얘도 막 2개가 쏟아지고 4를 넣었는데 막 3개가 쏟아지고 난리도 아니야. 이런 건 절대 함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함수란 상자 함자에 숫자를 쓰는 단어로서 어떤 상자에 넣는 공, x라고 보통 불러요. x라는 공을 하나 넣었을 때 y라는 공이 하나만 나오는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필수 문제 1번을 봐볼게. 함수인 거는 동그라미, 아닌 건 x를 하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5를 좋아하니까 5를 보통 넣어보거든요. 얘들아, 5보다 작은 홀수 뭐 있어? 1과 3 두 개나 있네? 너 함수 아니네. 하나만 나와야지. 자, 2번에 봐볼게. 5와 6의 최대 공약수 1이에요. 6과 6의 최대 공약수 6이겠죠. 10과 6의 최대 공약수는 2겠죠. 얘들아, 최대 공약수가 한 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약수라는 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 공약수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최대 공약수는 그중에 가장 큰 걸 의미하니까 당연히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3번 가볼게요. 저는 5를 좋아해요. 5의 배수 몇 개 있어? 너무 많아. 이렇게 하나라도 아닌 예가 들려졌으면 x라고 해서 괜찮아요. 자,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5, 3, 15. 6cm면 18. 7cm면 21. 하나 넣으면 하나가 나오고, 하나 넣으면 하나가 나오고, 10, 30 이렇게 하나 넣으면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 5번에 넓이가 24인 평행사변형의 밑변 길이는, 근데 얘들아 평사 넓이 구하는 공식이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거든요. 나누기 2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x가 만약에 1, 그럼 y가 24, x가 2, y가 12, x가 3, 8, 5, 5분의 24 이런 식으로 하나 넣으면 하나가 결정되고 하나를 넣으면 하나가 결정되니까 얘도 당연히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더라는 거야. 1-1번도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과 같이 x에다가 아무 숫자를 넣어봤을 때 그에 따라 y가 하나만 결정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넣는 상자에서 그 넣는 공을 수학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x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나오는 공을 y라고 표현을 쓴다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이 함수는 한자어 말고요. 영어로 function이라고 불러요. 그럼 펑션의 앞글자 f를 따서 어떻게 말하냐면 함수다. 뭐에 관한 함수냐? x에 관한 함수다. 난 지금부터 x를 이 상자에 넣을 것이다. 어떻게 출력되는지는 문제마다 다르겠죠. 뭐 더하기 2를 해서 출력하는 상자일 수도 있었고 뭐 더하기 5를 해서 출력하는 상자였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어떤 x를 상자에 넣어서 이 함수의 기능 처리, f 처리를 해줬을 때 나오는 결과를 우리는 y는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y는 fx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함수 값이라고 한다. 함수 값을 구하시오 하면 y의 값을 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개념 확인 바로 풀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기능 처리라는 상자를 만나셨냐면 어떤 숫자를 넣어요. 어떤 숫자 x를 넣으면 이거 6에다가 x를 나눠서 출력되는, 그렇게 출력되는 어떤 상자 하나를 만난 거야.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을 찾아보래. 그러면 표기 잘 봐. 선생님이 지금 뭘 썼어? 문제에서 f 괄호 열고 x라고 되어 있어서 x분의 6이라는 숫자를 눈으로 읽고 아, 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표기를 f-1값, 즉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을 찾아보려고 해.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돼요. 나머지 6은 그대로 쓰셔야겠죠? 뭐 더 이상 계산할 거 없이 마이너스 6입니다. 자, 1일 때 함수값 찾아달래. 그럼 f1값을 찾아달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분모의 x자리에 1을 넣어서 1분의 6은 그냥 뭐 6인 거지. 자, 2일 때 함수값도 찾아달래. 그럼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2분의 6인데 얘는 약분해서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밑에 것도 풀어드릴게요. f2, f-3 값을 각각 구하라는 거야. 그럼 f2는 이라고 했어. 그럼 x자리에 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x자리에 2를 넣어서 3 곱하기 2, 즉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3 값은요. 그러니까 이 상자라는 건 x라는 공을 넣어서 3배해서 출력하는 상자인데 내가 마이너스 3을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3에 3배가 되어서 출력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 그러니까 즉 여기 x자리에 대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f2 값 갑니다. f2는 말 그대로 여기 x자리에 2를 넣으라는 거니까 2분의 8, 즉 마이너스 4다라고 쓸 수 있고 f-3은 마이너스 8 나누기 x였는데 x자리 마이너스 3을 넣었어. 뭐 더 이상 약분은 안 될 것 같고 3분의 8 이렇게 써주면 완벽하겠죠. 자, 2-1번에는 선생님이 다 해드리지는 않고 2번을 한번 해볼까 해. 2번에 2배의 f-5분의 1 값을 구하래. 그럼 이것부터 구하셔야죠. 자, 해볼게요. f-5분의 1은 fx식이 여기 앞에 식이거든요. 마이너스 5 곱하기 x인데 x를 대신해서 마이너스 5분의 1을 넣으라는 거였어. 그러면 요렇게 해서 얘는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에요. 1. 1에다가 2배를 한 값을 정답이라고 쓰면 되니까 정답은 2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2는 맨 나중에 생각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해볼게요. G3의 값에 마지막에 4분의 1을 곱해달래. 그럼 G3부터 구해보자. G3은 이 뒤에 있는 GX식으로 풀게 될 거고 3을 넣었으니까 X에다 3을 넣어서 3분의 12, 즉 4가 되거든요. 여기다가 4분의 1배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그냥 1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2-2번도 가볼게. 자연수 x를 2로 나눈 나머지 근데 f5 값은 그럼 x 대신에 정확하게 5를 넣어서 풀면 돼. 그럼 자연수 5를 2로 나눈 나머지래요. 그럼 5를 2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가 뭐야? 1이잖아. 그 다음에 f10, 10을 2로 나눴어? 그럼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0인 거지. 그래서 f5 값, 즉 1과 0을 최종적으로 더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이라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쏙쏙 개념 익히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m짜리 테이프를 Xm 사용하고 남은 테이프의 길이를 Y라고 한대. 그러면 1m 사용했어? 그럼 19가 남을 거고 2m 썼어? 18m 남을 거고 17, 16, 15 이렇게 썼을 때 X에 하나가 들어가면 Y가 하나가 나온다가 포인트인 거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함수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나머지는 여러분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하고 4번을 한번 가보려고 해. f-2 값을 찾아달래요.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대입됐으니까 우변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고요. 이건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4 곱하기 x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그러면 4이 8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소문자 a는 8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fb 값 가볼게. fb는 여기 x 대신에 b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도 x 대신에 b를 넣어. 그러면 뭐 계산이라고 할 건 딱히 없고 마이너스 4b가 되겠죠. 근데 그게 문제에서 는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4b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양변을 마이너스 4로 약분해보면 따라서 약분해서 b는 부호 좀 바꿀게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는 8이었고 b가 4분의 1이었던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b 값을 하라고 하니까 8 곱하기 4분의 1을 해서 정답은 2 이렇게 찾아낼 수 있더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식이 조금 이상한데요? 그렇죠. a가 안 나왔네요. 근데 이걸 줬다라는 건 a를 줬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 한번 풀어볼게. f2를 찾아달래. f2는 x 대신에 2를 넣은 거기 때문에 우변의 식에 x 자리에 2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2분의 a가 되고요. 문제에서 이게 결국 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하더라고. 따라서 a는 양변에 2를 곱해서 마이너스 12였나 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더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선생님 오늘 1차 함수의 정말 앞부분만 살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는 뭘 해주셨냐면요. 함수가 뭔지를 배웠을 뿐이야. 그러면 함수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함수긴 함수인데 1차 함수는 무엇일까 이거야. 함수라면 얘들아 자고로 y는 있어야 돼. 여기서 잠시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을 배웠어. 방정식은 필수 요건이 등호와 0이야. 즉 2x 플러스 3은 0. 이게 1차 방정식이야. 선생님 그러면 1차 식은 뭐예요? 1차 식은 등호가 있으면 안 돼. 그냥 2x 플러스 3 이게 1차 식이야. 선생님 그러면 1차 함수는 뭔데요? 함수는 자고 얘들아 x, y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y는 2x 플러스 3. 이 세 가지를 구별해 주셔야 돼요. 2x 플러스 3은 다 똑같아요. 근데 는 0이 붙으면 이걸 수학에서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식이라고 부르고요. y는 이라고 붙으면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 이 차이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1차 함수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 모든 걸 다 정리했을 때 우변이 x에 관한 1차 항, 즉 ax 플러스 b. b 상수항은 없었어도 괜찮아. 대신에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 x가 사라지면 안 되겠죠. 항상 강조하지만 여기가 2차가 가장 높은 차면 이거는 3학년 때, 중3 때 배우는 2차 함수가 될 거고 얘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상수함수, 뭐 중학교 때도 배우지만 분모에 있는 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유리함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x가 분모에 있어서도 안 되고요. 높은 차수가 1차를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자, 필수 문제 갈게요. y가 x의 1차 함수인 것을 골라라. y는으로 정리를 했을 때 x에 관한 1차식이 우변에 있어야 돼요. 기억 맞겠죠? 니은에 이걸 함수라고 부르기는 해. 근데 1차 함수는 아닌 거야. x가 없는데 어떻게 1차 함수야? 자, 디귿 조심하셔야겠죠? 이거 전개해보시면 5x 사라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디귿 아닙니다. 리을 완벽하고요. 미음에 이거 y는 하고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로 너는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르죠. 비읍에 분모에 x가 분모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1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답은요. 기억 리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1-2번을 우리가 이전에 제가 한 10분 전에 풀었던 문제랑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10분 전에 그냥 함수인 걸 고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했지?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공을 하나 넣었을 때 공이 하나 나오는 걸 함수라고 했어. 근데 얘들아 1-2번에서는 이게 거의 대부분 다 함수이긴 해. 다 함수야. 그런데 그중에 2차 함수 말고 상수함수 말고 진짜 1차 함수는 뭐야 이거야. 그래서 정말 귀찮으시겠지만 식을 일일이 세워보셔야 돼요. 자, 해볼게. X세인 아들보다 X살보다 32살이 더 많은 게 어머님 나이래. 그럼 어머님 나이 Y는 이라고 정리했을 때 X 플러스 32라고 쓸 수 있잖아. 식을 써보니까 너 1차 함수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가볼게. 원넓이 y는 우리가 파이 얼 제곱 기억나시나요? 근데 반지름이 얼이 아니라 x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 x 제곱 이건데 얘들아 파이는 그냥 숫자니까 신경 쓰지 말고 미지수 위에 지금 지수가 2잖아. 그럼 이건 몇 차 함수야? 그렇지. 2차 함수잖아. 그래서 2번은 아니야. 식도 써주세요. 얘 1차 함수 맞음. 얘 1차 함수 아님 이거야. 자, 3번 가볼게. 40kg을 x명하지 똑같이 나누어 준대. 이건 나눗셈을 하라는 거잖아. 즉 분모에 x가 깔리고 이게 y는 이거야. 얘들아 이게 함수는 맞아. 근데 1차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얘 1차 함수 아니잖아. 분모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4번에 낮의 길이가 x일 때 밤의 길이가 y래. 근데 하루에 낮과 밤을 다 더하면 하루는 24시간이거든? 그럼 정리 좀 해볼게. y는 이라고 해서 이항을 했을 때 뭐 이게 뭐 분모에 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덧셈 뺄셈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4라는 식이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1차 식이 맞으니까 당연히 1차 함수다. 너 맞아.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필수 문제 2번에 함수 갖고 하는 건데 아까보다 살짝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하실 수 있어요. 해볼게요. 제가 1번만 해드릴 테니까 제가 2번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2번만 해드릴 테니까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f-2일 때 함수값과 f2일 때 함수값을 차례대로 구해달래. 그럼 구해보지 뭐. 참고로 여기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2분의 5 곱하기 x인데 제가 x진에 마이너스 2를 지금 대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빼기 4는 그대로. 이렇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9다 써주시면 되고 2분의 5 곱하기 x인데 곱하기 2 빼기 4예요. 그래서 이거 5 빼기 4가 돼서 이거는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개념 설명 한 번만 들어가 볼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아직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설명드린 적도 없는데 갑자기 평행이동을 하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 사실 선생님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1차 함수를 하면서 정말 강조드릴 게 있어요. 바로 함수는 정말 이 그래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프야. 사실 이게 먼저 나온 이유는 그건 것 같아.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정비례 함수를 조금 제대로 배우고 올라왔다 라는 가정하에 이게 바로 나오는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정비례 때 배웠어요. 정비례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은 원점에 지나는 직선 그래프라고 했어. 제가 정말 수업 끝날 때까지 정말 진짜 한 50번은 더 말할 건데 1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직선이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바로 기울어진 정도. 수학에서 기울기라고 하거든요. 기울기가 생긴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근데 이 본격적인 기울기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좀 아껴두기로 하고 저 그냥 단순하게 얘기만 한번 해볼게. 이게 정비례 모양이었어. 예를 들어서 y는 2x였어.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고 1을 대입하면 4가 나오고 3을 대입하면 6이 나오는 이런 아이들로 다 모여져 있는 직선인 거야. 근데 이 모든 점들을 제가 다 직상방, 즉 이거를 수학에서 Y축 방향이라고 부르거든요. 얘 화살표 방향으로 다 만약에 두 칸씩 끌어올렸어. 이렇게 모든 점들을 다 두 칸씩 끌어올린 것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아이고 좀 휘어졌지만 요렇게 바뀌겠죠. 이 파란색 직선으로 약간 이사를 한 거야.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버린 거지. 이때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지금 Y축 방향으로 플러스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거든요. 너무 쉬워요. 2x 플러스 2 이렇게 뒤에 그냥 갖다가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모든 y 값이 다 2가 커졌다의 의미이겠죠.
자, 개념 확인에 이 표는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되 제가 이 지금 여기에 y는 2x 그래프가 그려져 있대요. 근데 여기 더하기 3이 있었다라는 거는 여기는 모든 점들을 위로 하나, 둘, 셋, 얘도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올려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자로 연결을 하면 이거 이렇게 나온다. 이게 y는 2x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y는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필수 문제 3번 가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려면 그냥 그 고지고대로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그래프를 다 위로 한 칸. 얘들아, 이거 대각선 방향 아니야? 선생님 직상방이라 했어요. 모든 거를 한 칸씩 위로 끌어올리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색깔을 좀 바꿔서 y는 마이너스 x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려면 y축 방향으로 두 칸씩 아래로, 두 칸씩 아래로, 두 칸씩 아래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필수 문제 4번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래. 그러면 y는 하고 6x. 참고로 스포해드리면 이 6이 기울기야. 근데 얘들아, 평행이동을 한다고 이 기울어진 정도가 바뀌진 않잖아. 이 동의각의 크기는 다 일정하거든. 그러니까 기울어진 정도 6x는 안 바뀌고 더하기 3만 바뀌어. 얘도 플러스 4에서 출발해서 밑으로 5만큼 끌어내렸어. 그러면 최종적으로 더하기 4 빼기 5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겠지. 자, 마지막 속속 개념 익히기 갈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은 여러분들 직접 식 써보셔야 돼요. 식 쓰셔서 x랑 y는으로 정리했을 때 진짜 1차식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한번 해드릴게요. 1,000원짜리 사과 3개랑 그럼 3,000원이라는 거네. 더하기 x원짜리 5개 그럼 5x라는 거네. 그걸 더해서 y는이 나왔대. 그럼 이거 1차식 맞잖아. 그럼 1차 함수 맞고 니은에 전체 쪽수가 200쪽이었거든. 내가 하루에 9쪽씩 x일 동안 읽었어. 그럼 9x만큼 읽고 남은 쪽수잖아. 그래서 y는 200-9x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이것도 1차 함수야. 디귿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10 이렇게 나오고 x 곱하기 y는 20으로 정리를 했다가 나는 y는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y는하고 양변을 x로 나눴더니 최종적으로는 x분의 20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함수는 맞는데 1차 함수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바로 식을 세우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먼저 써놓고 마지막에 y는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자, 매분 x리터씩 물을 넣어서 30리터짜리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뭐야? 그러면 1분당 x리터씩 채워서 y분을 넣어야 30이 가득 찰 거 아니야. 그치? 만약에 1리터씩 넣으면 30분 해야 되고 2리터씩 넣으면 15분 넣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y는으로 정리하면 역시나 x분의 30으로 x가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을도 틀렸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 한 번만 가볼 건데요. 선생님 식이 완벽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조건 하나 줬잖아요. 무조건 얘 완벽해질 수 있어요. 자, F1이라고 해서 F1은 x자리 1 넣으면 1a, 즉 그냥 a라고 쓸게. a-2 이건데 이게 결론도 똑같이 는 1이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마이너스 1을 이항했을 때 a가 3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3을 여기다 넣어보시면 fx는 3x-2다 이렇게 찾아지고요. f-3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11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자, 4번 가봐. 4번은 약간 정비례 때 배웠던 그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제가 1차 함수는 직선이고요. 얘는 원점을 지나는 아이라 그랬어요. 근데 주식이 플러스 값이야. 올라가긴 올라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야. 근데 이거를 모든 아이들을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대. 그러니까 식으로 쓰면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이야. 근데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뒤에 가면 배울 건데 아직 그 지식은 아직 못 쓰니까요. 직상방 방향으로 다 3만큼 끌어올렸어. 그럼 이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어디냐는 거야. 1사분면 지나고요. 2사분면 지나고요. 3사분면도 지나요. 그럼 얘는 제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5번에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위의 점은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위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만 한번 보면
항상 앞에 넣는 걸 x, 뒤에 넣는 걸 y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y 자리에 7은 이라고 넣고 x 자리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이거 했을 때 7 나와? 나오네? 그럼 이거 위에 점 맞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면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2번, 3번, 4번, 5번 다 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이거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한 번만 끊자. 문제 좀 끊어줘. 자, 이 y축 방향 평행이동은 그냥 숫자 계산만 할 수 있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2만큼 아래쪽으로 더 끌어내린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얘가 k, 마이너스 5를 지난다 별표. 지난다, 위에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앞으로 무조건 대입을 하시는데 앞에 있는 거를 x자리 대입하시고 뒤에 있는 걸 y자리에 대입하세요. y자리 마이너스 5 넣으시고요. x자리에 k를 넣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k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쇽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2k가 된다. 그래서 플러스 없애고 양변에 2분의 3 역수를 곱해주시면 k는 3이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6번의 정답은 3입니다. 일단은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평행이동한 그래프식을 세울 수 있는가? 그 식에다가 x, y에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대입하고 이항할 때 실수 없이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나머지 함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